이 찻잔에 뭘 넣은 거예요? 늦가을 저녁 아들 도윤은 손을 떨면서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새어머니 미란이 찻잔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그런데 6개월 전만 해도 70kg였던 아버지 지금은 48kg. 의사도 원인을 찾지 못한 급격한 체중 감소. 지금부터 응급구조사 아들이 발견한 새어머니의 숨겨진 복수가 펼쳐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엄지 버튼 한번 톡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자리마다 따뜻한 복이 함께 할 겁니다. 자,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2024년 10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조용한 오후, 이른의 태수는 동네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죠. 혼자였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2년 동안 빈집이라 돌아가는 게 두려워. 태수는 요즘 카페에 자주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담긴 쓴맛이 집의 적막함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저기 혹시 이 자리 비었나요? 고개를 들자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미란 50대 중반의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아,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이 카페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날씨 이야기, 카페 이야기, 동네 이야기. 하지만 태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게 좋았습니다. 미란의 목소리엔 따스함이 있었고 그녀가 권한 허브차는 은은한 향이 났죠. 저는 허브 강사예요. 이 차 제가 직접 블렌딩한 거랍니다. 아, 그래요? 향이 참 좋네요. 몸에도 좋아요.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이게 딱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카페에서 만났고 한 달 뒤엔 함께 산책을 했으며 석 달 뒤엔 서로의 과거를 나누었습니다. 태수는 말했죠. 20해 전 저지른 실수, 음주운전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일, 그 죄책감에 평생을 살아왔다고. 미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손을 잡았죠.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태수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아니, 위로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6개월 뒤 2025년 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그래, 이제 집이 따뜻해질 것 같구나. 미라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아침마다 정성스레 차린 식사, 깨끗하게 정돈된 집안, 그리고 매일 저녁 건네는 허브차. 여보,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숙면에 좋아요. 태수는 행복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이 고마웠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개월째 도윤은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거실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미란이 준비한 점심상은 정갈했죠.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깍두기는 아삭하게 익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많이 먹어라. 태수는 아들 앞에 반찬을 밀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엔 다른 게 보였죠.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 홀쭉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식사 잘하세요? 그럼 미란이가 잘 챙겨주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입맛이 좀 없긴 하더라. 아버님이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신대요. 그래서 제가 허브차를 좀 더 신경 써서 드리고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식사 후 도윤이 화장실에 갔을 때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미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죠. 잠깐 멈칫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표지, 손때 묻은 모서리. 왜인지 그 노트가 신경 쓰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죠. 뭘 이런 걸 신경 써. 새어머니 개인 물건인데.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아, 차 한잔하고 가거라. 새어머니가 건넨 허브차는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라벤더와 캐모마일, 그리고 뭔가 낯선 향이 섞여 있었죠. 이게 뭐예요? 아, 이건 내가 특별히 블렌딩한 거야. 백당나무 계열 허브도 조금 넣어. 간 건강에 좋거든. 팩당나무요? 응, 한방에서도 쓰는 약재야. 걱정 마, 다 천연 재료야. 도윤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팩당나무 허브 효능.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간 건강 개선, 혈액순환 촉진, 소화 기능 향상,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다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의사항, 과다 복용 시간 독성 유발 가능, 장기 복용 금지. 도윤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 홀쭉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 검은 노트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새벽 3시 도윤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왜 그렇게 헬쑥해 보였을까? 그리고 문득 3달 전 결혼식 날에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분명 얼굴에 살이 있었습니다. 웃을 때 볼이 통통했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예민한 건가? 하지만 응급구조사로 10년을 일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직감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 도윤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죠. 아버지 상태 체크 필요. 태수의 인생은 평범했습니다. 1955년생,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절에 태어났죠. 어린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며 형제들과 나눠 먹던 고구마 한 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맨발로 뛰놀던 흙먼지 날리던 오후.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 시절엔 모두가 가난했고 모두가 배고팠습니다. 태수는 20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1975년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 세 끼를 때우는 게 목표였죠. 양은 도시락에 담긴 보리밥과 김치 한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연필을 쥐고 공부하던 20살의 태수. 졸음을 쫓으려 찬물로 세수하던 새벽 3시의 기억. 1980년 태수는 결혼했습니다.
신부 정숙과 함께 얻은 신혼집은 방 한 칸짜리 단칸방, 연탄 한 장을 아껴 쓰며 두 사람은 이불 속에서 서로를 꼭 안았죠. 여보, 우리 언젠간 잘 살 수 있겠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 열심히 하면 돼.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새벽마다 연탄재를 털어내고 얼어붙은 수도가에서 물을 길어오던 날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아들 도윤이 태어났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처음 아들을 안았을 때 태수는 울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이던 그 시절, 태수는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에 문을 닫는 하루. 흑백 TV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송기정 선생님의 마라톤을 보던 기억. 도윤이가 어린 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치던 모습. 그때는 정말 모든 게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굴러떨어지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거리엔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은행 앞엔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태수의 식당도 예외는 아니었죠. 손님은 끊겼고 임대료는 밀렸습니다. 결국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20해 동안 피땀 흘려 일군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태수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막걸리 냄새가 배인 아버지의 옷을 안고 울던 어린 도윤의 얼굴. 아빠 괜찮아요? 하며 어깨를 두드리던 10살 아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2003년 가을, 태수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몇 병을 비웠고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죠. 괜찮아, 조금만 가면 돼. 그렇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쾅! 세상이 멈췄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경찰 차량의 빨간 불빛,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사람. 이 사람 숨 안 쉬어요. 빨리 응급처치. 하지만 그 남자는 결국 병원으로 가는 도중 숨졌습니다. 서진우, 39세, 두 딸을 둔 가장. 태수는 그날 밤 경찰서 유치장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재판이 열렸고 태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했죠. 하지만 돈으로 무엇을 갚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목숨을, 두 딸의 아버지를, 한 가정의 기둥을. 태수는 그날 이후 20년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무덤을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내 정숙은 말없이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여보, 이제 그만 자책해요. 당신도 살아야 해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 텅 빈 식탁,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 그렇게 2년을 보내던 어느 날, 카페에서 미란을 만났습니다. 결혼 4개월째
도윤은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은 푹 꺼져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죠. 아버지, 오, 도윤이 왔구나. 아버지 얼굴이 왜 이래요?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 요즘 입맛이 좀 없어서 그래. 도윤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은 약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보셨어요? 응, 지난주에 갔지. 의사 선생님이 검사해 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요? 아버지 지금 살이 얼마나 빠지셨는데요? 도윤아, 나도 걱정이야. 아버지가 요즘 식사를 거의 안 하셔. 내가 아무리 권해도 정말 병원에서 아무 문제도 못 찾았어요? 은간 수치가 조금 높다고는 하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노화 때문일 수도 있다는데. 도윤은 새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새어머니의 눈빛에 당황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 약은 따로 없고 내가 매일 허브차를 드리고 있어. 간 건강에 좋은 걸로. 허브차요? 응, 백당나무 계열이랑 몇 가지 섞어서. 도윤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백당나무, 지난번에 검색했던 그 허브, 주의사항, 과다 복용 시간 독성 유발 가능, 장기 복용 금지. 어머니 그거 얼마나 오래 들으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건강에 좋으니까. 매일요? 응, 아침 저녁으로.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개월, 매일 아침 저녁, 그리고 아버지, 급격한 체중 감소, 창백한 얼굴, 높아진 간 수치,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병원 다시 한번 모시고 갈게요.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괜찮아, 아들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란을 쳐다봤죠. 미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아버지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당직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AST 250, ALT 280. 정상치의 5배가 넘어요. 원인이 뭘까요? 일단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특정 약물이나 건강식품 복용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허브차요. 백당나무 계열 허브차를 4개월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셨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백당나무요? 그거 장기 복용하시면 안 되는 건데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미란의 얼굴이 떠올랐죠. 당황한 눈빛, 피하는 시선.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새어머니가 왜?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무시 겪어보셨죠? 뭔가 이상한데 확신할 수 없는 순간 말문이 막히죠. 도윤도 그랬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죠. 링거를 맞으며 깊은 잠에 빠진 아버지. 70kg에서 48kg까지 빠진 체중. 창백한 얼굴과 푹 꺼진 눈.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백당나무 허브 독성.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백당나무 과다 복용 시 증상. 간 독성 유발.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복통, 구토. 장기 복용 시 간세포 손상 가능.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죠. 새어머니가 왜? 도윤은 미란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밝고 따뜻했던 미소,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돌보던 모습. 아버님,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그런 사람이 설마 일부러? 아니야, 그냥 실수였을 거야. 허브 강사라고 했으니까 약효를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어머니, 아, 도윤아, 아버지는? 병원에 계세요. 입원하셨어요. 그래.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새어머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백당나무 허브요. 그거 독성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복용하면 간에 무리가 간다는 것도 아셨죠? 허브 강사시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미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새어머니,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도윤아, 나는. 대답해주세요. 미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잘 모르겠어. 정말 실수였어.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새어머니, 아버지 방 좀 봐도 될까요? 왜? 아버지가 드신 약이나 건강식품 확인하고 싶어서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죠. 약 몇 개, 안경, 오래된 사진들,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옷장 위에 멈췄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 도윤은 의자를 끌어다 놓고 올라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상자.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문, 배상금 영수증, 그리고 신문 기사 스크랩. 음주운전 치사 사고, 가장 숨져 2달 남겨. 피해자 서진우, 39살. 현장에서 사망.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우. 그리고 기사 밑에 적힌 유족 명단. 처섬이란 장녀 서지은, 차녀 서지우. 섬이란? 도윤은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미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어머니. 새어머니 성함이 섬이란이시죠? 네. 한 글자. 하지만 그 한 글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럼 새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내 남편을 죽인 사람이라는 걸요. 새어머니 아니 섬이란 씨.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당신 아버지를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20년이요, 도윤 씨. 20년 동안 저는 그날 밤을 잊은 적이 없어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아이들 재우고 막 잠들려던 참이었어요. 당신 남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겨울밤이었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하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남편은 그날 회식이 있었어요. 큰딸 지은이가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거든요. 여보, 오늘 치킨 사갈게. 애들이랑 같이 먹자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대요. 당신 아버지 차에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당신 아버지를 봤죠.
유치장에 앉아서 울고 있더군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지만 그게 뭐가 달라져요? 내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재판이 끝나고 당신 아버지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배상금을 주겠다고 했죠. 저는 그 돈을 받았어요.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 돈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아빠를 사올 수 있나요? 지은이는 매일 밤 울었어요. 아빠는 언제 와? 아빠 보고 싶어. 지우는 아빠 사진을 안고 잤어요. 매일 밤. 저는 두 딸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허브 강사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버텼죠. 하지만 밤마다 생각했어요. 왜 그 사람은 멀쩡히 살고 있을까? 왜 내 남편만 죽어야 했을까? 왜 내 아이들만 아빠 없이 자라야 할까?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어요. 미라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표지의 그 노트. 미라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5년 5월 3일 백당나무 3g 저녁차에 첨가. 반응 식욕 감소. 5월 10일 백당나무 4g 아침 저녁. 반응 체중 1kg 감소. 6월 1일 백당나무 5g. 반응 복통 호소. 얼굴 창백. 날짜별로, 용량별로, 반응별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네. 카페에서 만난 것도, 친절하게 다가간 것도, 결혼한 것도 전부 당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봤잖아요. 웃으면서 따뜻하게. 연기였어요. 20년 동안 연습한 복수였어요. 완벽하게 해낼 자신이 있었죠. 천천히, 아프게, 고통스럽게. 내 남편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당신 아버지도 똑같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럼 지금도. 네. 멈출 생각 없어요. 지금 말이 멋지 않으세요? 저도 숨을 고르게 되네요. 그날 밤 도윤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복도는 너무 조용했죠.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20년 전의 사고, 그리고 미란의 복수,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아버지가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손, 가빠진 숨소리. 도윤은 병실 문을 통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실까? 미란의 정체를, 그녀가 복수하려는 걸. 아니, 아버지는 모를 겁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에 행복해하며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겠죠.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랑하는 척하며 옆에서 천천히 독을 먹이다니.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밀려왔습니다. 미란의 눈물, 지은이와 지우를 떠올리며 울던 목소리. 왜 내 남편만 죽어야 했을까? 도윤도 응급구조사로 일하며 수많은 교통사고 현장을 봤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는 가족들, 응급실에서 울부짖는 유족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살릴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가해자는 어떤 심정일까? 피해자 가족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도윤은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아들로서, 그리고 피해자 유족을 마주한 사람으로서. 야, 도윤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 왜 그래? 형, 나 좀 이상한 부탁 하나 해도 돼? 뭔데? 우리 집에 CCTV 설치 좀 해줄 수 있어? CCTV? 갑자기 왜? 설명하긴 길고 일단 급해.
내일 당장 가능해? 가능은 한데 어디에 설치하는데? 거실이랑 부엌.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왜 갑자기? 형,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부탁이야. 알았어. 내일 오전에 갈게. 전화를 끊고 도윤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CCTV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미란이 직접 독을 넣는 장면. 그게 있어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아버지를 지킬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미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도윤은 다시 20년 전 사고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신문 기사, 재판 기록,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메모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속죄하며 살겠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도윤은 아버지가 매년 묘소를 찾아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빌며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는 것도.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데. 다음 날 아침 명수가 왔습니다. 작은 카메라 2대를 들고 여기 거실 모서리에 하나, 부엌 선반에 하나.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찍혀. 고마워, 형. 근데 진짜 무슨 일이야?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어? 형, 나중에 다 얘기할게. 지금은 좀 복잡해. 명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작업을 마쳤습니다. 소형 카메라는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거실 선반 뒤, 부엌 찬장 위. 완벽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해. 앱 깔아줄게. 고맙다, 형. 정말. 명수가 떠난 후 도윤은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미란이 다시 독을 넣는 순간을. 그날 밤 아버지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더 입원하라고 권했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부렸죠. 집이 편해. 집에 가고 싶어. 도윤은 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미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미란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 저 이따 다시 올게요. 일단 좀 쉬세요. 그래, 고생했다 아들아. 도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CCTV 앱. 거실에는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부엌에는 미란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도윤이 느끼는 감정을 상상해 보세요. 한쪽엔 아버지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아온 사람. 매년 묘소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사람. 그리고 다른 한쪽엔 미란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2딸을 혼자 키우며 살아온 사람. 20년 동안 복수를 꿈꾸며 버텨온 사람. 도대체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까요? 도윤은 차 안에 앉아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버지와 미란이 보였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고 미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부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진실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가는 관계. 웃으며 인사하지만 마음속으론 증오하는 사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윤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버지 집을 방문하면서 미란과 인사를 나누면서 새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걸.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하는데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를 보고 있어야 하는 심정. 도윤은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미라는 감옥에 갑니다. 그녀의 두 딸, 지은이와 지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미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 이번엔 어머니마저 잃게 되는 건가요?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자책하실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는 미란을 용서하실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이 도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해자의 가족으로 태어난 죄. 그건 정말 죄일까요? 도윤은 아버지의 잘못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에 도윤은 10살이었죠.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TV를 보고 잠든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에 도윤도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아, 그 음주운전 가해자 아들이구나.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학교에 다닐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항상 그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도윤은 그래서 응급구조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하지만 결국 도윤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가, 그날 밤의 사고가, 모든 게 돌고 돌아 다시 도윤에게 돌아왔죠. 여러분, 세상에는 끝나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 누군가는 가해자로, 누군가는 피해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상처,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사람들, 도윤처럼, 지은이와 지우처럼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도윤은 핸드폰 화면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버지가 기침을 했습니다. 미란이 다가가 등을 토닥여 주었죠. 그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정말 사랑하는 부부처럼. 새어머니도 힘들었겠지.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홀로 두 딸을 키우며 밤마다 남편을 그리워하며 복수를 계획하며 살아온 시간. 그게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도 고통받으셨어. 매년 묘소를 찾아가며 용서를 구하며 죄책감 속에 살아온 20년. 누구의 고통이 더 큰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통은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누군가를 선택하면 다른 누군가가 다치는 거라는 걸. 그날 밤 도윤은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살리고 싶고 미란도 이해하고 싶고 지은이와 지우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지킬 수는 없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란 게 가능할까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데, 상처는 아물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도윤은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쉽게 오지 않았죠. 그날 밤 10시, 도윤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거실 카메라, 움직임 감지. 도윤은 화면을 켰습니다. 미란이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미란은 찬장을 열고 작은 유리병을 꺼냈죠. 백당나무 허브 가루. 미란은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찻잔에 허브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알약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알약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알약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보, 차 드세요. 고맙네, 미란아. 너 때문에 내가 참 편해.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새어머니, 도윤아,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아버지 새어머니는요? 응, 방에 들어갔는데. 도윤은 미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을 두드렸죠. 새어머니, 나와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은 지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봤어요. CCTV로 알약을 꺼냈다가 다시 넣으셨죠. 왜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계획한 일이에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약을 넣으려 하니까 당신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고맙네, 미란아. 저녁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물어보시던 따뜻함. 그게 연기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4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저도 모르게 정이 들었나 봐요. 아버님이 웃으실 때 저도 웃게 되고, 아버님이 편찮으실 때 저도 걱정이 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복수하려고 온 건데, 증오하려고 온 건데, 왜 자꾸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도 고통받으셨어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주무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아버지가 밤마다 악몽을 꾸시는 걸 미안해, 미안해 하시면서 자다가 깨시곤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눈이 빨개져 있었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다. 그게 아버지의 20년이었어요. 저도 알아요. 당신 아버지가 매년 남편 묘소를 찾아온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처음엔 화가 났어요. 뭐하러 오는 거지?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봤어요. 당신 아버지가 무릎 꿇고 우시는 걸.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도 안 쓰고 그냥 무릎 꿇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이 사람도 평생 짐을 지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더 복수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을 용서하면 제 남편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 20년 동안 쌓아온 증오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카페에서 접근했고 결혼까지 했어요. 하지만 막상 약을 넣으려 하니까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인생이 가끔 이렇게 멈추죠. 진짜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날 밤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바람만 불고 지나갔죠. 새어머니,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며칠 후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더 이상 백당나무 차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신 캐모마일과 라벤더, 평범한 허브차를 만들었습니다. 미란아, 이 차는 맛이 좀 다른데? 네, 여보. 더 맞는 걸로 바꿔봤어요. 그래, 좋네, 좋아.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게,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란이 더 이상 복수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 도윤아,
나 행복해. 미란이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늦은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 아버지는 모르시는구나. 아버지 혹시 미란 새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응?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사실은 나도 알고 있어. 미란이가 서진우 씨 부인이라는 거. 아버지 언제부터? 처음부터 카페에서 만났을 때부터 알았지. 20년 동안 그 얼굴을 잊은 적이 없으니까. 처음엔 놀랐지. 그리고 무서웠어. 이 사람이 나한테 복수하려고 온 거구나. 하지만 괜찮았어.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 도윤아, 나는 20년 동안 도망쳐 왔어. 무릎 꿇고 빌었지만 그게 진짜 용서였을까? 미란이가 복수한다면 그것도 당연한 거야. 아버지, 서진우 씨는 죽었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내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란이는 좋은 사람이야. 복수하려 했지만 결국 안 했잖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 증오하는 사람 옆에서 웃으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멈춘 거야. 그 사람은 남은 인생 미란이한테 진심으로 잘해주고 싶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 저녁 도윤은 미란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아버지께서 알고 계셨대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란아, 나는 내 남편을 잊은 적이 없어. 미안해. 그 순간 알았어요. 이분도 다 알고 계셨구나.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저는 그냥 살고 싶어요. 남편 없이, 하지만 증오 없이. 그게 제가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인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새어머니. 미란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도윤은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미란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죠. 도윤이 왔구나. 네, 아버지. 날씨 추운데 괜찮으세요? 그럼 미란이가 난로도 켜주고 따뜻한 차도 끓여주는데. 저녁을 먹고 도윤이 일어서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지은아, 안녕하세요. 서미란 씨 맞으시죠? 오랜만이에요. 엄마 저희예요. 20년 전 법정에서 봤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알아요. 엄마가 여기 왜 오셨는지 6개월 전 엄마 방에서 검은 노트를 봤어요. 복수 계획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빠의 원수를 찾아간 거죠? 미안해. 너희한테 말 안 하고. 아니에요. 저희도 이해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20년 동안 혼자서 키우시면서 밤마다 아빠 사진 보며 우시던 거 알아요. 엄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편지예요. 아빠가 쓴 거. 미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세상에 없을 거야. 부탁이 있어. 증오하지 마.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너는 평생 증오 속에 살 사람이 아니야. 지은이와 지우를 웃게 해줘. 내가 못다한 사랑을 네가 대신 줘. 진우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편지가 끝나자 미라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태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죠. 태수 아저씨, 솔직히 미워했어요. 하지만 복수해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엄마가 더 이상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엄마가 스스로 선택하실 때까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미안합니다. 20년 전 내가 저질렀던 일,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아빠는 돌아오지 않아요. 아저씨가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대신에 우리 엄마 좀 잘 부탁드려요. 엄마가 행복할 수 있게. 그게 저희가 바라는 전부예요. 약속합니다. 남은 인생 미란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용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한 공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증오가 아닌 이해로, 복수가 아닌 용서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에 도윤은 아버지 집 앞 공원을 지나가다 벤치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태수와 미란이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훨씬 더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 살이 올랐으며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미란의 표정은 처음이 딱딱함 대신 편안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다가가지 않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 행복하시냐고 조용히 중얼거렸고 그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지은과 지우를 만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지은은 엄마가 어떤지 물었고 도윤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답했습니다. 지은은 다행이라며 안도했고 지우는 이제 자주 찾아뵙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은은 아버지가 떠난 지 20년이 지났고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엄마도 쉬셔야 할 때라고 증오하며 사는 일은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에게 용서가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지은은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때때로 화가 나고 아버지가 그립다고 왜 자신들만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는지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가는 상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우는 그 상처를 안고 사는 것과 증오 속에 사는 것은 다르다며 자신들은 그냥 살아가고 싶고 아버지 없이도 행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는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은은 이유를 물었고 도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용납해준 마음에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오빠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가해자의 가족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안다고 전했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은은 사실 두 쪽 모두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고 살았고 자신들은 아버지의 부재를 짊어지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깊은 잠을 잤고 악몽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응급실에는
오늘도 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며 그는 맥박과 혈압 그리고 의식 수준을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이어갔고 환자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며 조금만 참으라고 달랬습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옆에서 울던 보호자에게는 생명에 지장은 없다며 안심시키자 보호자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전에 구하지 못한 생명, 그러나 자신은 오늘 이 생명을 구했다고. 그는 이것이 속죄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곧 속죄는 아닐 것이라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신이 대신 갚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있었고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도윤은 미란이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센터를 찾아갔고 작은 사무실에서 미란이 한 중년 여성과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란은 천천히 말해도 괜찮다고 다독였고 여성은 울먹이며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란은 자신도 같은 경험이 있다고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여성은 정말이냐고 되물었고 미란은 20년 전이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견뎠는지 묻는 질문에 미란은 견딘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증오했고 때로는 슬퍼했지만 언젠가는 내려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은 정말 가능한지 다시 물었고 미라는 최근에서야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20년 만에야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맙다고 했고 미라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윤은 새어머니가 이제 평화를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미란이 도윤을 알아보고 그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미란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떠냐고 물었고 도윤은 정말 잘하고 있다며 응원했습니다. 미란은 다행이라며 처음에는 유족을 만나는 일이 두려웠다고 자신의 상처가 다시 도질까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돕는 일이 오히려 자신을 치유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도 그걸 원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도윤이 행복하냐고 묻자 미라는 완전한 행복은 아니라고 남편이 그립고 가끔은 여전히 슬프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다고 덧붙였고 도윤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봄바람이 불며 벚꽃잎이 하늘하늘 날아가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20년 전 그 밤이 음주운전 사고와 한 사람이 죽음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상처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증오 대신 이해로, 복수 대신
용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태수는 남은 인생을 미란과 함께 살아가며 속죄하고 있습니다. 미라는 유족들을 돕는 일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과 지우는 아버지 없이도 행복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위로가 닿았길 바라요. 리얼 시니어 스토리, 당신의 시간에 귀 기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당신이라면 복수로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정의와 용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